자,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사흘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그리고 또 뭡니까? 위례, 또 뭡니까? 성남FC, 백현동, 이거 재판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날 재판은 오후 2시 반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법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이번에는 얘기를 했을까요? 직접 보시죠. 네, 사건 병합 후 첫 재판인데 법정에서 어떤 입장 취하실 건가요? 위증교사 사건도 의견서 제출하셨는데 그 말씀도 한마디 해주시죠. 재판 불출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기자가 힘차게 질문을 던졌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피고인으로 참석을 해서 폭포수 반박 이런 걸 하고 있답니다. 17일 날 재판에서는 마지막 부분의 재판 33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지난달 20일 재판에서는 34분을 했고, 또 지난 사흘 전 재판에서는 8분간 폭포수 변론을 내놓았다. 근데 금요일 재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 대표님 좀 짧게 좀 하세요. 짧게. 지난 재판 때 30분 말씀하셨어요. 5분 내에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판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분간 직접 반박을 했다. 장해찬 최고,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를 좀 많이 좀 배려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배려라고 보긴 뭐하고요. 네. 재판부도 참다 못해서 한두 마디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방해 전술을 펼치는 피고인에게 사법부로서 보다 엄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재판도 정말 지지부지 늘어지고 있고 재판 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30분 변론이다 뭐다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재판부가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으로 위증 교사까지 병합시켜버리면 그 재판은 또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이 중앙지법 형사 33 합의부가 위증 교사는 그동안의 관행대로 우리가 별도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마땅해 보이고요. 예. 지금 이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준다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변론 빨리 끝내주세요라고 눈치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3주째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병합할 건지 말 건지 예. 이것부터 빨리 밝히고 나머지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법부로서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 8분간 이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8분간 발언의 요지는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그래픽 좀 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유동규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을 속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규의 문제예요. 유동규. 이런 거죠. 유동규 등이 복잡한 공모 경쟁 절차를 거친 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나를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 결탁했으면 수의 계약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민간업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정에서 반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 조정원 의원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 과정 10월 20일 날 30분, 11월 3일 날 8분과 대조시키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지난달 끝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국회의원이 했던 발언의 시간들입니다. 예. 한 달 내내 진행됐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마지막 날 와서 한두 마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포기하고 본인의 법적인 리스크를 부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에서 지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리인을 한 사람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법정 리스크를 위한 방탄복을 입기 위함이다라는 방탄복. 것을 예. 묘실히 증명해낸 지난 한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던 성의 없는 질문과 시간들과 본인의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폭풍 진술을 했던 것.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국정감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의무 방어 같은 것이고요. 진심으로 마음은 온갖 저 법정에 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까 장해찬 최고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사법부의 독립을 그리고 권위를 인정합니다만 네.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조차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사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오. 배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에 대한 지연뿐만 아니라 어허. 어떤 일반 개인이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재판장이 짧게 하세요라는 짧게 그런 하세요. 네. 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34분, 5분 주는데도 8분 저런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 입법부, 사법부 모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정치적인 독립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든 홍길동이든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 예외도 두지 말라는 게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한테 쩔쩔맨다. 아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고 너무 봐준다라는 여론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들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셀프 변론을 한 8분간 했고 그날 재판에서 또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은 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이 저 지금 검사들이 얘기하는 거요. 지금 설명과 주장을 막 혼동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검찰 측에서 아니요. 지금 검찰 측에서 증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들으세요. 설명 끊기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재판부가 저런 검사의 설명을 끊는 광경이 그날 재판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판사가 아니요. 이재명 대표 측에게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검사 설명을 지적하면 이거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이재명 대표 측 좀 들으세요. 양해를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정상적으로 좀 보이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예.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 측이 법원에 서증 조사를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서증이라는 것은 이제 법률에 있어서 어떤 문서로 제출을 하는 거죠, 증거를. 근데 이것들이 통상 많으면 이제 그 증거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많은 것을 간략하게 이제 검찰이 설명을 합니다. 예. 그거를 듣고 법원이 변호인 측에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 쟁점은 그렇습니다. 이날의 쟁점은 증거를 그냥 설명만 해야 되는데 자꾸 주장을 섞어서 얘기를 하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증거만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지 말아라. 주장을 하게 되면 재판장님께서 선입견을 네. 갖게 될 수가 있다라고 네. 우려를 전달을 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 그리고 재판장님께서도 예, 판사. 예. 서증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변호인 측에서 우려할 만하다. 하지만 내가 잘 판단할 테니 변호인 측도 너무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적 논쟁이 있었는데 이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복잡하기도 하지만서도 서로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연한다고 위증교사를 병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형사소송법 300조에 보면 검찰이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신청 받아서 재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제발 그만 압력을 넣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